47페이지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이제 시험에 협의 무권대리 한 문제, 표현대리 한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나올 수 있다.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권대리 뭔데요? 자, 볼게요.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게 뭡니까? 대리권 수여를 해가지고 팔았을 때 효과 어떻게 되느냐? 유권대리에서 배웠고,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뭡니까? 대리권 수여도 하지 않았는데 팔아 제꼈을 때 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포인트죠. 그래서 요 얘들보다는 솔직히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 여기에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보통 나오는데 통상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네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나왔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옵니까? 세 문제 나오는데 31회 때는 두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무권대리에서 봅니다. 무권대리입니다. 자 일단은 표현대리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표현대리 준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무권대리는 분류를 할 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눕니다. 표현대리로 나누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이걸 정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 자,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판소노트 24페이지에 피시면, 자, 펴시고. 폈나요? 아, 이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팔아 제꼈습니다. 상대방에게 팔아 제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항상 아들놈의 새끼, 호로 새끼가 되는 게 아니고 1억짜리를 잘 팔 수도 있죠. 1억 50 팔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을을 보고, 자, 우리가 이제 협의 무권대리는 130조부터 136조까지가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법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조문을 만들 때 대리권도 없이 팔아지겠었는데 1억짜리 부동산을 얘가 1억 5천만 원에 파는 경우 있죠. 이렇게 팔 수도 있지. 1억 5천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천만 원에 팔아볼 수도 있죠. 맞습니까?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 제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의 애칭이 뭐냐? 호로 새끼입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그런데 아들이 있잖아요.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팔았어요. 내 새끼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 새끼, 호로 새끼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뭔데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억짜리 1억 5천 팔았을 때, 5천만 팔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야, 니 어떻게 되는데 계약할 거가 말기가 물어봅니다. 아래 채자에다가 고할 고자입니다.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봤을 때 얘 대답은 뭡니까? 두 가지야. 이랬을 때 갑이 할 수 있는 거는 갑의 효과에 갑이 할 수 있는 것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이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으면 잘 팔았죠? 결국에 돈은 1억 5천이 내한테 들어오거든. 부동산 팔았을 때 돈이 1억 5천 내한테 들어온다고, 본인 갑인데. 그러면 얘한테 가서 뭐라면 쫓아가면서 뭡니까? 할게. 추인하죠? 아, 추인하겠지. 그런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봤습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그래서 타이틀 적어놔야 돼. 협의 무권대리는
호로 새끼. 한번 딱 기억나야 돼. 기억나려는 거 모르겠네. 자, 우리 판소트에, 몇 페이지예요? 24페이지 여기 있죠? 여기다 갈래서 호로 새끼 적어놔. 알죠? 그래, 기억 오래 가지. 예? 협의 묶고 대리, 호로 새끼! 협의 묶고 대리, 호로 새끼! 알죠? 협의 묶고 대리 뭐죠? 그러면, 호로 새끼! 알았어요? 그게 기억을 한다.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이때 추인하겠죠. 추인하면은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1억짜리를 5천만 팔았어요. 그러면은 추인하겠어, 거절하겠어? 거절하죠. 추인 거절해 봅니다. 자, 그래서 추인 거절하면은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오케이? 자,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 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본인이 합의하죠. 맞죠?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지. 이걸 뭘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의 효과 보면 갑이 할 수 있는 게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여기 포인트야. 자, 그다음에 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 있지? 채용권일 수 있고 그걸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자, 철회할 때 우리가 옛날에 2주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철회권이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꾸 매수인이 조건을 변경하고 내용을 바꾸려 그래. 이게 뭐예요? 그럼 때려치워라. 그게 뭐예요? 철회. 맞아요? 그 계약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는 깨끗해야 돼. 계약 없어도 가자!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돼. 뭐만? 선의만 됩니다. 이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이 최고권은 31회 시험에 정답 지문 나와서 물어보는 거는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철회할 때는 계약 파기할 때는 지는 깨끗해야 돼. 선의는. 알겠어요?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철선입니다. 철선. 알겠죠? 외워야 돼. 철선. 못 외울 것 같으면 시험장 들어갈 때 철선 들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올해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나올 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거의 철선 정형 있잖아요.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그럼 거의 낸단 말이에요. 거의 철선을 엄청 좋아합니다. 철선을. 그래서 처리할 때는 뭐가 될 때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연기하시고.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자, 뭐에 대한 효과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야. 무슨 권? 최고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다? 철회권이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갑이 뭐 할 수 있는데?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죠. 자, 병이 뭐 할 수 있는데? 최고나 처리할 수 있다. 최고는 뭘 부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할 수 있고. 근데 시험에 32대 때 최고는 선의의 경우에만 최고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지금은 맞출 것 같지만 시험 치면 왜 틀려 근데? 그때는 안 보이거든 잘. 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 에? 연습을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최고는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철회는 뭐니까 반드시 철회는 선의만 됩니다. 오케이? 철회는 선의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물어볼게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제꼈잖아. 갑이 주인이나 주인 거절할 수 있고 병이 물어보거나 최고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 을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얘는요, 여기 몽둥이 준비해야 됩니다. 몽둥이 주패하죠. 누가? 아빠가 아들놈의 새끼를 주패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호러 새끼.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고란 또 근데 파란새끼 나쁜 짓 했지? 그냥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해. 아시겠죠? 죽을 준비해야 돼. 알겠죠? 몽디 준비한다. 몽디. 그리고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몽디 준비해. 몽디. 알겠죠? 네. 이랬어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다 없다? 이게 시험이 된다고 그래서. 을이 최고할 수 있다. 을이 뭡니까? 병일 때 최고할 수 있다. 옴니가 있습니까? X. 을이 처리할 수 있다. X. 얘는 뭐 해야 된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몽디 준비해가. 누가 때려야 됩니까? 아버지가 때려야지. 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본인의 효과, 상대방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딱 나온다고요. 세 번째가 물어봤는데 추인이 아니고 무슨 거절당했으면 추인 거절당하면 이 상대방은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아니 을이 있잖아요. 나 가베 대리 을이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수납 받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버지 물어보니까 진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추인 거절해버렸어. 이거 안 되겠네. 추위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135조를 만들어놨어. 135조에 병이 을 보고 뭐랍니까? 네 이행해. 이행 책임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라 이 말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135조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6가지 이제 쭉 있는데 자 일단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뭐다?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주기로 갈 때 자 상대방 병은 병 상대방 어떻게입니까? 을을 주기로 가잖아. 지는 완전 깨끗해야 돼. 완전 하면 뭐야? 선이고 무하셔야 돼. 선이고 무하셔야 돼. 알겠죠? 선이고 무하셔야 됩니다. 자, 을이 누구야?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지겠으니까 무권 대리인은 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못해야 무슨 대리인입니까? 무권 대리인이지. 오케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행위 능력자여야 돼. 무슨 능력자여야 된다?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자,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야. 그럼 그걸 꼼꼼하게 확인 안 한 누구 잘못입니까? 상대방도 잘못이 좀 있죠? 우리 민법은요, 제한 능력자 보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어. 알겠어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권 행사할 수 있다고.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가 배웁니다. 알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취소야. 그래서 중개사가 자 어떻게 합니까? 중개사가 여러분이 매매하거나 뭐 사거나 임대차 하러 가면은 중개사가 뭡니까? 신분증 다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미성년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등기부상 권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 됩니다. 그래. 자, 그래서 행위 능력자여야 돼. 알겠죠? 우리 행위 능력자여야 돼. 근데 제한 능력자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못 물어요. 오케이? 확인 안 한 누구도 잘못이 좀 있다. 상대방도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을이 행위 능력자일 때 손해배상 때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추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야 되죠. 추인이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유효가 되기 때문에 추인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또 철회가 없어야 돼.
이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병이 철회하면 안 돼요. 병이 철회했다면 계약 지가 파기한 거잖아. 그럼 책임 못 묻지. 누가 파기했어 계약을? 병이 지가 파기했잖아. 그래놓고 같이 책임지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죠? 그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표현 대리가 되면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되면 안 돼.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누가 누구를 죽이러 간다고? 상대방이 얘한테 니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네. 이행하든지 손해배상해. 알겠어요?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완전 깨끗해야 돼. 알겠죠? 완전 깨끗해야 뭐야?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돼. 됐어요? 됐어. 저는 민법이 제일 재밌어요. 민법 강의하니까 당연하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뭐다? 협의의 무권된 내용이다. 자, 책 정리할게요. 자, 147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성된다. 그거 줄 것이면 돼. 그렇죠? 요 내용이 그 줄 건 게 뭐라고? 이겁니다. 무권대리 내용 안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다? 표현대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 어렵게 해놨는데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자, 넘기니까 표현대리 나오는데 이 표현대리 좀 이따 보고요. 자, 어디 150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넘어갑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폈죠? 자, 밑에 가서 본인에 대한 효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법조문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잖아. 맞죠? 그럼 본인이 감히 뭐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물어봤을 때 뭐 할 수 있는데 요거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지가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추인하면 뭐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유효. 추인이란 게 뭐예요? 자,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예요. 그래서 앞에 한 자녀가 한 자식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인정하는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버립니까? 유효가 되겠지.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130조부터 봅니다. 자, 본인의 효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 추인 안 해서 자, 10번 보세요. 본인 추인하면 뭐가 되는데? 유효.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 130조 이해됐어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131조 갑니다. 자, 131조는 최고권이니까 자, 일단은 넘어가고 자, 옆에 가서 자, 일단 옆에 가서 131조, 132조, 133조가 있는데 133조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권 나옵니까? 추인권 나오죠? 맞아요? 자, 133조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왔죠? 별표를 치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하면은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법률 행위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날짜가. 그런데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5월 1일까지 소급합니다.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일자거든.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3조 보겠습니다. 추인의 형합행.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의 형합행. 추인,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누구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까?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찾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가세요. 자, 효과 보겠습니다. 효과.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해 안 해? 안 합니다. 그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본인의 추인권 나옵니까? 나오죠? 자, 1번에 우리 판소부터 나옵니다.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들어봤습니까? 동철이가 상추할 때 추인입니다.
형성권. 알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만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형성권에 속한다 형합해.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단독행위로서 찾았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들어봤죠? 추할 때, 상추할 때 추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은, 자, 보세요. 추인은 이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번에 줄 것이고요. 자, 이 기업번의 포인트는 어디냐? 이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받은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승계인의 별표 해놓고, 현관표 해놓으시고,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죠, 3번. 3번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다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내용.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3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일부 추인입니다. 자, 일부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판소도 돼 있어요. 일부 추인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일부 추인은 원칙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야, 니 상대방이 돼 어떻게 아끼고 이랬더만은 얘가 갑이 본인이 어떻게 할 거죠 물어보니까 갑이 뭐냐면 나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할게. 그럼 지 유리한 것만 다 추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일부 추인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뭡니까? 막 그래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맞죠? 그 얘기라고 이게. 일부 추인은 상대방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추인은 원칙 돼 안 돼? 안 됩니다. 원칙 안 돼. 근데 예외. 상대방이 뭐 하면? 상대방이 막 그래라 동의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일부 추인도 된다. 알겠어요? 그럼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원칙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별표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할 때, 자, 줄 거에 대해 일부 추인하거나 내용 변경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뭐라고요? 무효. 그럼 반대로 가면 동의 얻으면 유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추인의 효과입니다. 추인은 첫 번째 줄 끝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아까 했죠?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설명했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나옵니다.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줄 것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타이틀에 딱 돼 있죠? 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데? 최고할 수 있지? 철회할 수 있지? 맞죠? 최고할 때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철회는 뭐만? 선의만 된다는 거예요. 타이틀의 핵심이야. 타이틀의 핵심이야.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양갈로 1번 상대방의 최후권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뭐? 선의만. 철선 기억하시면 돼요. 철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발신주의 나오거든요. 그거 줄 끊으시고,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 할 건데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자, 외우지 말고 또 이해 한번 해보자. 내 재산을 허락도 없이 팔아제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내가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팔아제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 그런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왜? 기가 차가. 말도 안 되니까. 맞죠?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 확답을 주지 않았어. 그럼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 131조는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아시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입니다.
이게 추인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여러분 주소 다 알잖아. 다 팔아보면 돼, 재산. 물어볼 거 아니야, 최고. 그럼 답 안 줬어. 그러면 추인됐다면 계약 성립이 돼버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건 뭡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재산 다 알고 있는데 뭐 다 팔아보면 돼. 맞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면 대답 안 주면 뭡니까? 답 안 주면 추인을 본다 그래 보면 전부 다 뭐 계약 성립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다. 알겠죠? 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거절입니다. 나중에 이거 말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있잖아요. 또 이것도 뒤에 가면 배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배웁니다. 나중에 집합건물법 가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집합법이라 줄여서 자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뭡니까? 저희들 그 합법을 주지 않으면은 받지 않으면 참가입니까? 참가 거절입니까? 거절. 그것도 거절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 이게 지금 했던 게 30회 때 기출됐던 질문이야. 재건축. 자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우리 시험은 뭐예요? 전부 다 끝에 거절이야.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 알겠어요? 나중에 뒤에 할 때도 다시 또 앞에서 또 해줍니다. 그거 아시죠? 중요하니까 딱. 아시겠죠?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기억하려는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자,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있잖아요. 일요일 날 홈쇼핑을 쭉 보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게 나왔어.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야, 저거 사자 했는데 사자 했는데 와이프는 가만히 있죠.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해. 그럼 한 물어볼게. 사라는 얘기야 말하는 얘기야? 그, 사지 말라는 얘기지. 거절이지. 알겠어요? 그거야.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뭐라고? 거절이야. 샀다가는 집은 난리 납니다. 알죠? 막 쫓겨나고 뭐 집에도 못 들어오고 뭡니까? 알죠? 바깥에 잘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얘기는 우리끼리 얘기야. 밖에 나가면 안 돼. 밖에 계시면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아시겠죠? 자, 무슨 말 알죠? 저 밖에 계신 분이 저 와이프예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딱 여기서 끝내야 돼. 알죠? 네. 동사 봤는데 어쩌저쩌 얘기해보면 나 큰일 나요, 나. 알죠? 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저 괜찮다고 막 사자고 이렇게 했다. 뭡니까? 대답 안 했어. 사면 돼, 안 돼? 딱 몇 번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뭡니까? 아, 사면 안 되겠는구나. 딱 포기를 하죠. 네? 자기는 말 시키면서. 맞죠? 자. 우리끼리 얘기야. 여기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자, 됐어. 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효과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권. 철회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의 경우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134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152페이지에 지금 그 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이러한 철회권은 나와 있습니까? 자, 대리권이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이 된다. 찾았습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다 말이야. 거기 줄 보시면 되고 양갈로 3번입니다. 양갈로 3번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본인이 말할 수 있는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데 최고나 철회. 그러면 이제 자 물어봤는데 추인 거절 당했을 때 이제 누가 병이 을을 죽이러 갈 때 요 135조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기 위한 요건이 6가지 나오는데 요 얘기다 말이야. 152페이지 있습니까? 네. 있죠? 자, 상대방에 대한 묻건 대리 책임 나옵니다. 135조. 1항 볼게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줄 거야 돼.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 오케이? 자, 추인받지 못했어. 이게 나오네. 추인받지 못했어. 오케이? 자, 추인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이 선택이 따라. 자, 이 선택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합니까?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쉬어줍니다. 쉬어.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누가 한다고? 병이 선택합니다. 근데 시험에 을이 선택한다고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엄청 나왔어. 알죠?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야, 니 이행해. 알죠? 아니면 손해배상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합니다. 을은 뭐예요? 을은 몽둥이 마주 준비해야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선택권도 없어. 아시죠? 무슨 새끼? 허르 지지 좀 되네 이제 좀. 맞아? 허르 새끼 아니야 허르 새끼.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알겠죠? 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선택한다는 게 현관편입니까? 상대방의 선택 현관편이시고 이행 책임 현관편, 손해배상 책임 현관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자, 입니다. 알거나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자, 그다음에 또 밑에 갑니다. 알거나 알수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한 능력자일 때는 여기 적용되지 않아. 알거나 알 수 때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지. 그럼 적용되려면 악이 반대가 뭐야?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과시 반대가 무과시일 때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적용되려면 반대로 가야 되지. 제한 능력자일 때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용되려면 뭐 돼요? 행위 능력자일 때 적용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135제 2항에 보면은 요 요건이 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번과 3번. 그래서 요 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요 요건을 갖추면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 누가? 상대방이 을에게.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밑에 가면은 또 뭐냐면 1번에 책임 발생의 요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역까지 있죠? 묶어놓으면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자, 누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 줄 끊으시고 상대방이 선택에 두자서 이행 책임 또는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이제 표현 대리 148페이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대리는요, 일단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125조에 있는 요거만 일단 설명 한 개를 해주고 갈 겁니다. 표현 대리. 자, 어떤 내용이냐?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자, 이 내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요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을 하려고 이제 대리권 수여를 해야 되는데, 수여를 하지 않고, 상대방 병인한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 표시를 해. 표시. 네? 자,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내가 X보다 1위 팔겠다고 니한테 표시한다고.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계약해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을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대리권 수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했는데 얘가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예? 저 오토매틱입니다.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공기가 안 좋을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아셨죠? 자, 예. 네. 저걸 꽉 닫아야 되는데 살짝 일어나니까 이제 바람 불고 나니까 살 열린 거예요. 아셨죠? 이해해 주시고. 이 화분이 아주 시스 잘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탁할 때 한 번씩 열리고 이랍니다. 자, 잠오는 것도 깨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화분이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갑이 있잖아요. 그 X 부동산 니들 팔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계약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데리고 수여를 했어 안 했어? 깜빡하고 안 하고 해외에 갔다 오니까 둘이가 계약을 해놓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잘못한 행위를 했죠? 책임지는 행위를 했죠? 자, 그리고 상대방 그걸 믿었잖아? 과실이 없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표현 대리 제도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는 첫 번째 대리권 수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표시. 자, 그리고 이 표시를 수여권 표시를 받은 누구? 상대방과 뭐 해야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해야 돼.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 알겠죠? 무슨 범위 내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넘어서 버리면
넘어서면 126조의 월권대리가 됩니다. 126조의 월권대리. 월권대리. 자, 그래서 범위 내 행위를 하면은, 자, 했는데, 네 번째 요건이 상대방은, 자, 갑이 이제 한 행위에 대해서 표시하고 했는데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믿었는데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짐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무슨 대리 제도를 한다? 표현대리 제도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요건은 뭐여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를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누구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뭔데요?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팔을 제꼈잖아. 이거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포로새끼.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된 행위를 했고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그걸 믿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일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봅시다. 자, 148페이지 양갈로 1번 의 밑에 찾았어요? 148페이지에 표현대리에 의 있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없죠? 그것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다. 표시했잖아? 했죠?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인 누구를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줄이면 뭡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걸 믿었는데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 표현대리 제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5조 한번 보세요. 125조.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누군데? 여기서 병. 제3자 병. 아시죠?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자, 타인에게 누구야? 대리인에게 수여함을 표시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자,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형 앞에 무슨 범위 내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승입요건 다 나오죠?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해야 되고, 누구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본인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 상대방 병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나옵니다. 또 이거 우리 그냥 뭐 선의 무과실 때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어렵게 하려고 뭡니까?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가서 악이 반대가 뭔데?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적용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125조 내용입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고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믿는데 과실이 없을 때는 누가 책임짐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표현대리 제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표현대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내용이었어요. 자, 요번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권한론 표현대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월달 설명할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승임 요건 또 밑에 보기 의 한번 보세요. 의 148페이지에 의는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을에게 대리권 수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표시는 했는데 상대방에게. 이랬어요? 그럴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딱 묶어 놓으시고 필기 다 돼 있습니다. 저 내용이요.
자, 이렇게 되고 옆에 149페이지 가서 효과는 누가 책임지더라? 첫 번째 줄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만 살짝 줄 것이고, 자,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는데 1억 5천에 팔아붙죠? 그럼 지 권한을 넣어서 행위를 했잖아. 이게 월권 대리입니다. 그게 126조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1월달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표현 대리 제도는 뭔데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믿었는데 선이고 무가 싫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다. 이 개념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요게 이제 표현대리다. 자, 근데 대리권 수요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무슨 대리야? 무권대리. 무권대리 안에 표현대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올해 나왔었죠.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뭡니까? 무권대리입니다. 알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책임지죠? 마치 유권대리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시험으로 나왔던 겁니다. 31일 전도 시험 나왔고.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뼛속같이 무슨 대리야? 그렇지! 무권대리. 알겠죠? 틀리면 알겠죠? 3월달 나옵니다 이거. 3월달 나옵니다. 출제원도 좋아하고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도 또 좋아합니다. 왜? 기출이 한두 번 된 게 아니거든. 알겠죠? 엄청 많이 됐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무효 취소 파트로 넘어갑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